현행법상으로 과연 과세가 가능할까? 작년에 거래를 했는데 법이 갑자기 지금 생겼어.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중과세. 채굴의 경우는 다른데 과세 자체는 법률에 의해야 되고 현행법 해석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코인사이트 인터뷰. 따단 암호화폐 법적 이슈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 뭘까요 도대체? 두둔 암호화폐에 대한 과세 가능성. 이게 접근하기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네. 뭐 일단은 과세에 대해서 가장 궁금해하실 거는 저도 뭐 암호화폐 거래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첫 번째는 현행법상으로 과연 과세가 가능할까라는 게 의문이 들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 내가 거래했던 것까지 소급해서 혹시 과세가 가능할까라는 이런 의문이 들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저도 그런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세금은 이거 안 내도 되나? 이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 첫 번째, 현행법상으로 과세가 가능할까? 네. 여러 가지 세금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만 암호화폐와 관련된 세금으로는 한 4가지 정도를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고, 또 부가가치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또 개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라든가 혹시 거래세 정도가 있는데, 현행법상 과세가 가능해 보이는 것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인세하고 부가가치 정도가 현행법 해석상으로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문제들이 있는데, 법인세 회사를 설립해서 회사가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암호화폐 거래를 해서 만약에 이익을 얻었다, 그럼 그거를 세금을 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법인세법은 뭐 일정한 예외 요건, 뭐 자본금 들어오는 경우 이런 거를 뭐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법인 자체의 순자산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거를 뭐 입금으로 규정을 해서 과세 대상 소득을 포괄적으로 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세금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암호화폐를 통해서 과세 차익을, 양도 차익을 얻었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제외하는 규정을 별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암호화폐의 양도 차익이든 어쨌든 어떤 거래든 법인의 순자산이 증가를 했으면 현행 법인세법에 따라서 법인세 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만약에 법인이 채굴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비트코인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 가격 1,000만 원을 생각을 해봅시다. 채굴을 한다. 그러면 법인이 채굴을 통해서 암호화폐를 취득한 게 1,000만 원에 채굴을 했고 나중에 2,000만 원에 팔았다. 그러면 언제 시점에 그 법인세 과세를 해야 되고 어느 시점으로 그 과세 대상 소득을 잡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게 대해서는 사실 암호화폐 자체에 대한 법적 성격도 애매하고 과세에 대해서 지금 논의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입법이라든가 아니면 관할 국세청이나 과세관청의 유권 해석 정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부가세를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는 상품, 용역, 뭐 제가 제공해주는 법률 서비스도 마찬가지죠. 그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부가가치세는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세에 대한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럴 때 거래 금액의 일정 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서 납부를 해야 됩니다. 10% 정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행법상 그 암호화폐의 채굴이나 거래에 대해서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사실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암호화폐 법적 성격이 모호하기 때문인데요. 암호화폐가 만약에 재화의 상품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할 수 있겠지만, 화폐, 그러니까 재화나 용역이 아닌 그냥 화폐로서 기능하는 거라면 과세되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국세청에서도 마찬가지로 암호화폐가 재화라면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되겠지만, 암호화폐가 만약에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원론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암호화폐 법적 성격을 상품으로 본다면 부가세 부과가 가능한데, 최근에 한국회계기준원에서 암호화폐를 유동자산을 분류하는 큰 틀을 마련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부가세 부과도 적극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부가세 부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채굴하는 것 이외에 매매하는 경우에도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인가. 암호화폐를 만약에 다소님의 저랑 주고받는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떤 부가가치가 생산되느냐는 의문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론적으로 부가세 부과가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채굴의 경우는 다른데, 채굴은 그 컴퓨터 네트워크 이런 뭐 전기세도 많이 낸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 투입을 해서
암호화폐라는 거 채우는 거 만드는 거니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되지만 기본적으로 매매 거래에 대해서는 개념상 타당한가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또 실무적으로도 문제가 좀 있을 텐데 부가세를 부과하게 되면 암호화폐 거래 자체에 네. 이중과세의 문제가 생깁니다. 쉽게 생각하면 다솜님께서 이 노트북을 저한테 파신다고 생각하면 노트북을 팔면서 노트북 팔았으니까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가세 내야 되는 거고 네. 제가 그 대가로 만약 이더리움을 드렸다. 이더리움을 거래소 가서 또 현금을 바꿉니다. 그러면 이더리움 팔았으니까 또 부가세를 받겠죠. 이중과세네요. 그러니까 네. 노트북 하나 팔면서 부가세 2번 내는 거죠. 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네. 만약에 이거를 해결하려면 팔았던 거를 이제 공제를 받아야 되겠죠. 네. 부가세 낼 때. 그러려면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마다 세금 계산서를 다 발행하거나 이래야 되기 때문에 과연 이게 실무적으로 가능한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부가세 부과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는 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현행법상은 좀 불가능할 것 같긴 한데 양도소득세라든가 거래세 부과도 한번 고려해 볼 수는 있죠. 네. 근데 소득세법에서는 법인세법에 달리 열거주의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 열거해 놨습니다. 뭐 이자소득, 뭐 배당소득, 뭐 근로소득, 연금소득 이런 식으로 다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서는 과세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암호화폐 거래 통해서 얻은 양도소득이 이 소득세법을 뭐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이상 좀 어려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거래세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이게 우리가 뭐 상장 주식 거래할 때 뭐 예탁결제원이 증권거래세를 거래에서 징수해서 하거든요. 이런 거 비슷하게 암호화폐 거래소가 암호화폐 거래를 할 때 그 거래세를 징수해서 납부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해야지만 부과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걸 넘어가서요. 이제는 좀 더 근본적인 물음인데 작년에 거래한 거에 대한 그것도 소급해서 과세가 가능할까? 그러니까 작년에 거래를 했는데 법이 갑자기 지금 생겼어. 그렇죠. 그게 지금 과세 대상인가? 그거죠? 그렇죠. 갑자기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소득세법이 개정되거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거나 뭐 거래세에 대한 특별법이 적용돼서 거래세를 내야 되거나 예전에 내가 거래했던 내역을 다 추적해가지고 그것도 세금 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사실 그걸 세금 내야 된다고 하면 사실 개인 입장에서 되게 억울하잖아요. 억울하기도 하고 그걸 어떻게 다 산정을 하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조세 법률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징수하는 거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법률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는 건데 우리 헌법도 이런 그 조세 법률주의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소급 입법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헌법 제 13조를 보면 소급 입법에 의해서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국세기본법 제18조를 보면 국세를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에 대해서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고요. 또 같은 조 3항에 보면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 행정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이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과세 자체는 법률에 의해야 되고 소급해서 부과를 할 수 없는 거죠. 새로운 법률에 따라서.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개정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거래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법인세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행법령 그리고 현행법령에 대한 해석만으로도 충분히 부과가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작년이나 재작년 수익에 대해서 법인세 부과하더라도 이거 소급해서 과세한다고 보기 좀 어렵고 따라서 이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이나 재작년 수익에 대해서도 부과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법인세는 지금도 과세가 가능한 거고 개인에 대한 과세는 개인 법인은 나눠서 생각하실 거 아니고 네. 이제 현재 법령으로 부과가 가능한 세금이냐 아니냐로 판단하시면 되는데 네. 현재 법령에 따라서 부과 가능한 거는 부과를 아니 안 했을 뿐인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뭐 해석을 한 것도 아니고 선행적으로 과세 당국에서 이제 앞으로 법인세 부과하겠다고 했을 때 특별히 새로운 법령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해석도 하는 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법인세는 부과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양도소득세나 거래세 같은 경우를 부과를 하려면 현행 법의 규정만은 좀 불가능하고 새롭게 특별법을 만들거나 법령을 개정해야 될 텐데 새로운 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급 입법은 금지되니까 새로운 법에 따라서 과세하는 거는 그 만들어진 시행된
새로운 법이 시행된 이후에부터 과세를 할 수 있는 거지 이전의 부분에서 과세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이 걱정 고민을 하실 텐데 네. 사실 개인한테 양도소득세가 소급해서 부과된다고 좀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법적 이슈에 대한 5가지 질문을 정재욱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궁금증이 엄청 많이 풀렸어요. 특히 과세에 관련해서. 코인사이트 출연하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사실 질문 하나하나가 되게 좀 쉽지 않은 질문이라서 네. 또 속 시원하게 풀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풀 수 없는 부분도 있어서 저도 답답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좀 모호한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 같고요. 사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뭐 블록체인 산업, 암호화폐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도 저도 코인사이트 많이 보도록 할게요.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저희 그 잠시 쉬는 시간에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앞으로 계속 이제 출연을 하실 거라고 하셨습니다. 신뢰 있는 방송 코인사이트. 앞으로 시청자분들도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셨다니까 뭐 권유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인사를 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코인사이트 인터뷰